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주식시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특히 다우와 S&P 500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아직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려면 조금 남았지만 기존의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부양책이 지난주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주말부터 미국인들의 통장에 1인당 $1,400의 직접 지급액이 입금이 되고 있죠. 아직 입금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수요 증가와 기대감이 오늘 증시를 어느 정도 밀어 올렸을 것 같고요. 또한 동시에 백신의 보급률도 계속해서 예상을 뛰어넘게 좋은 상황입니다. 백악관에 의하면은 며칠 내에 미국의 백신 접종자의 수가 1억 명이 넘을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 수익률은 1.6% 초반대를 여전히 유지를 했고요. 이제 이 정도 채권 수익률은 시장이 완전히 적응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특히나 그동안 힘이 없었던 나스닥의 대장주인 애플은 오늘 2.5% 가까이 오르면서 주가가 확연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차트상으로 바닥을 찍고 고개를 돌려서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이시죠? 나스닥의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애플이 이대로 강하게 상승을 지속한다면 나스닥 전체의 분위기가 그동안의 조정을 끝내고 슬슬 반전을 시도하는 모양새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의 향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테슬라는 오늘 2% 상승하면서 그동안 테슬라를 누르던 저항선인 $700의 저항을 깨고 $707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정도고요. 오히려 내일부터의 추세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대로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해서 다음 저항선인 $780 부근까지 쭉쭉 올라갈지 아니면 저항선을 잠깐 돌파한 것처럼 보였지만 업스러스트가 일어나서 다시 이중 바닥을 찍으러 갈지 오히려 내일부터의 흐름이 더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유머러스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SEC에 8K를 제출했는데요. 테슬라가 제출한 8K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직함이 테크노킹 오브 테슬라로 명시가 되었고요. CFO인 자크 커혼의 직함은 마스터 오브 코인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직책은 CEO를 그대로 유지하고 타이틀, 직함은 테크노킹 오브 테슬라가 되고요. 커혼은 직책은 CFO를 그대로 유지하고 타이틀, 직함은 마스터 오브 코인이 됩니다. 이거는 SEC에 제출한 정식 문서고요. 일론 머스크의 유머러스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약올리는 의미도 있겠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1분기 실적 마감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이런 유머러스한 행동을 벌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만큼 현재 테슬라의 상황이 좋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발표된 2020년 한 해 동안의 북미에서의 테슬라 전기차 내 점유율은 무려 79%로 전기차 중에서 압도적인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델 3가 1위, 모델 Y가 2위로 1, 2위를 휩쓸었고요. 3위인 쉐보레의 볼트 EV와는 각각 4-5배 정도는 판매량이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중에 전기차의 비율은 1.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건 그래도 2019년에 1.4%보다는 20%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자, 아직도 1.8%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전기차 침투율은 아직도 이 정도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니까요. 그리고 모델 3가 독일에서도 2월에 판매된 전기차 중에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3위인 폭스바겐의 ID3보다도 높은 순위고요.
1위인 폭스바겐의 이 업의 경우에는 모델3의 반값 정도의 저가형 전기차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 대상은 아닙니다. 이 수치는 아직 독일에서 기가 베를린이 완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나온 수치라서 더욱 고무적이고요. 기가 베를린은 5월경에 시생산이 시작될 예정이고 7, 8월경에 정식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죠. 정식 양산이 시작돼서 관세에 없는 독일산 테슬라가 출시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가끔 어떤 지역에서 판매량이 형편없었다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오죠. 한국에서도 1, 2월 달에 몇 대밖에 못 팔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으로 한 번에 배송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퍼 샌들러에서도 고객들에게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아마도 엄청난 질문 공세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겠죠. 파이퍼 샌들러에 의하면은 이런 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한 질문을 분기마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 어떤 특정 시점의 특정 지역으로 일괄 배송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판매량을 3개월 단위로 확인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 분기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질문도 엄청 많았기 때문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아직 많은 브랜드가 제대로 된 전기차를 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 전기차가 출시될 때마다 테슬라의 전기차 내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점유율이 80%에 달하는 미국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전기차 내가 아니라 전체 차량 내에서의 테슬라의 점유율은 오히려 여전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테슬라의 경쟁 상대는 전기차가 아닙니다. 전체 차량 시장이죠. 그 전체 차량 시장 내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네, 그리고 테슬라의 세미가 프리먼트 공장 내에 있는 테스트 트랙을 주행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시생산 버전은 거의 완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세미는 우선은 프리먼트 공장에서 기본 골격이 만들어지고 기가 네바다로 옮겨서 최종 조립이 되죠. 기가 텍사스가 완공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기가 텍사스로 옮겨서 기가 텍사스에서 본격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세미는 일단 시생산은 7월에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양산은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 중에는 시작이 될 예정이고 아마 올해 4분기부터는 고객들에게 인도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기가 베를린이 다가오고 있고요. 기가 텍사스가 다가오고 있고 그 얘기는 독일산 모델 Y와 세미와 사이버 트럭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생산이 시작되는 5월부터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날 것으로 보이고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시점, 정확히 언제부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은 지금의 주가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이 저렴한 가격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주가만 보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를 보십시오. 조금만 눈을 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웃기는 뉴스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1억 9천만 원을 사기당했는데 그중 3천만 원이 이더리움에 투자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이걸 되찾았는데 이거를 환급하고 봤더니 2억 7천만 원으로 자신이 사기당했던 금액보다도 8천만 원이 더 불어나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고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사람은 투자를 하고 10년 동안 잠을 잤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이 뉴스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뉴스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뉴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 돈을 2년 만에 찾아서 2억 7천만 원으로 찾은 거지 만약 이게 4년 후, 5년 후에 찾게 됐으면 이거의 몇 배로 불어나 있었을 거라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년밖에 잠을 못 자서 이 정도의 수익률밖에 거두지 못한 거예요. 조금 더 늦게 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아마 수익률은 더 불어났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세대가 20대 남성이라는 기사도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려는 사람은 거의 항상 잃습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아닐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려는 사람은 결국 항상 돈을 잃습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십시오. 네, 이상 3월 셋째 주 첫 거래일의 시장을 둘러봤고요. 이번 주는 시장의 분위기를 결정할 FOMC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오늘 내일 중에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다른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얘기들이 또 나와서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할지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